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의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배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인 4억 6,024만 4천원이 증가한 45억 4,35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4억 590만 9천원과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한 의정 홍보 광고료 증액분 4천만원 및 별관 회의실 조성 등의 자산 물품 취득비로 4,7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11억 9,02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의정연구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대협력은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500만원을 의정홍보 광고료로 4천만원 증액하였고 의회홍보 시책 추진비 9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1억 4,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 사무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1,13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 행정지원비로 속기사 기간제 인건비 2,050만 4천원과 축하기 및 근조기 제작 설치 용역비로 722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39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조 의원 국외 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로 4천만 원을,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국외 정책 연수 1,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별관 회의실 조성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7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의회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 및 임차료 2,237만 원을, 청사 청소 운영 대행 사업비 등 관리 용역비 7,2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및 전기 요금으로 3,720만 원 및 시설 장비 유지비로 1,97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외벽 현수막 거치대 설치 및 청사 도배 및 수선 등 시설비로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직원 복지 지원에는 대민활동비와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비로 1,940만 원을, 13쪽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4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 이어지는 인력 운영비로 호봉 승급과 인력 증원에 따라 4억 590만 9천 원을 증액한 25억 4,4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등 기본 경비로 1억 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저기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125개에서 55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제가 유성국어를 지금 찾다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 유성국어는 지금 몇 개 유공자 표창을 주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한번 뒤에 저기 분예산 한번 자료집 좀 한번 봐주세요. 표창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우리는 125개 이렇게 계상을 해서 962만 5천 원 했잖아요. 그 구청은 어느 정도 몇 개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창을 구청은, 의장님이 네. 갈 때 보면 구청장은 주고 있는데 의장님 상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궁금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표창 계획을 수립할 때 250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250개. 예. 그래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이제 그 청장님 참석을 한다든가 의장님 참석 행사는 예. 저희들이 이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뭐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유공자 표창에 대한 폐 제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왜냐면 구청장문 주는데 의장은 멀쩡하니 가만히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력이 저희들이 이제 4천만 원 증액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군은 홍보실에서 보니까 1억 5천 계상돼 있는데 네네. 우리는 이거 홍보 광고료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대강 소식지 발행 뭐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41개 언론사에다가 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4천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언론과 어떤 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고 그 언론사 쪽에다가 예. 우리 이제 의원님들 의정 활동이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작년보다 한 4천만 원 증액한 걸로 이번 예산에 아니 왜 이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냐면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면 구청장 홍보 활동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오는 게 한 그 7군데에서 8군데 요 정도 사이가 평균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유성구는 우리 의회에서는 나가는 게 별로 보이질 않아서 그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구정은 전체적으로 예. 어떤 구정에 대한 양들이 많고 저희들은 이제 의정님들이 이제 뭐 토론회를 하신다든가 연구 활동을 하신다든가 뭐 이제 대민적인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매일 이제 보도자료 배포를 하는 양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일정 양은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제 뭐 언론에 홍보할 것들을 발굴을 더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홍보에 대한 거는 좀 신경 써서 의원들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 연수에 대한 거 신규를 저희들이 개상을 했잖아요. 네. 그 인원은 어떻게 개상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 정원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35명이 예, 그 있는데 정도 되죠. 약 10% 정도로 반영을 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공무 국외연수가 그 직원들 가는 부분들을 보면 예. 이제 그 집행부에서 갈 때 저희들도 일부 참여를 해서 가는데 좀 어떤 이 국외연수라는 것이 사실 좀 선진지를 갔다 오면 확 이게 좀 많이 변화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걸로도 가지도 않고 많이 알 수는 있지만 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직원들의 어느 정도 그 행정 마인드도 좀 높이고 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직원들이 항상 저희들 의회에서 국외 연수를 갈 때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비용을 들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운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력비에서 보니까 요번에 변호사비가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본부도 보니까 여기 구청도 보니까 변호사비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고문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 지원관 제도가 22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3년도에 정책 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정수의 50%로 정책 지원관 제도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저희들이 입법 활동을 봤을 때 23년도에 약 70건 조례로만 네. 봤을 때 4년도에 한 7건 정도.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30일 기준으로 133건입니다. 조례가. 저는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정책 지원팀의 직원들이 이게 이제 일반 행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의원님들의 이제 의정 활동을 보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뭐 의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뭐 이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뭐 이제 대민 사항 청취라든가 그리고 또 입법 활동이 있는데 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직원들의 어떤 그 전문성도 좀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한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채용을 하면 한 2년간 채용을 할 수 있고 최대 이제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전문 변호인이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네, 해석하고 유권 해석이나 그렇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부족해서 자문을 못 받는 경우도 뭐 자문 변호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7,700 정도 세웠잖아요. 네. 이거 설령 세운다고 해도 그 돈 갖고 올라나요? 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뭐 1억 세워도 안 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뭐 그 비용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의사가 부족해서 뭐 얼마 연봉을 얼마를 줘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점은 저희도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우선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정책 지원 팀의 직원들이 이 변호사를 전문적인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좀 지내보면 저희 직원들의 수준도 확 올라가거든요. 이건 사실은.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몰라도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는 이제 세운다 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과연 참여하는 변호사가 있을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방금 전 존경하는 여성용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안 2024년 9월 10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긴데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신 적이 있을까요? 의회 사무국에 고문 변호사가 저희가 있었고, 이제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책 지원팀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시간 선택제 변호사 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네.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일을 상의도 없이 예산서에 7,700이라는 예산을 담아가지고 오면 당사자들은 저인데 도대체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라가게 됐는지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의장님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의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 번도 없이 본 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분이 여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지는 차치하더라도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업무량이 나올까? 7,700이 변호사한테는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는 입법이 법의 테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게 별로 많지도 않고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될 입법이 과연 몇 개나 됐을까. 그리고 이 변호사가 오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이런 인력 채용이 필요할까. 그러면 채용을 결정하는 계획 단계부터 의원들한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뭐 수요 조사나 아니면 공감대나 이런 것 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큰일이 저도 예산서를 받고 알 정도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은 채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 국장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 의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사무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의정활동 대외협력비 201 일반 운영비 01의 사무관리비 있죠? 네. 네, 그 옆에 쭉 보시면 비교 중감 내역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 사용액 있죠? 네. 전년도 예산액.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여기 올해 예산액이고 2025년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1억 4,645만 원이죠? 네네. 전체 금액이. 그러면은 올해 비해서 내년도 지금 추가로 증액된 게 2,700이에요? 네. 2,765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쭉 보시면은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가 올해가 6767만 5천 원이었고 내년도가 2722만 5천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하고 일반 운영비 총괄 2천만 원 있죠, 위에? 네.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2,700이 올라와 있는데 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액이 변화가 젖었는지. 24년도에 어디에서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남은 부분이냐. 그리고 내년도에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국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이 지금 여기에 일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 내용 저 설명을 저 뒤에서 저 자료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24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이 3,700만 원이고 25년도에 2,700만 원 감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아, 이거는 지금 올해 이제 예산에 편성됐던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빠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획했던 부분을 안 한 겁니까? 올해 이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에서 끝났기 예산이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가미됐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 3,700 내용 중에는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있는 거고요. 네. 올해 자,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700만 원 증액됐죠? 네. 그 2,7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정 홍보 가구료 같은 경우 작년도 올해 예산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어디요? 지금 밑에 보시면 308에 의정 홍보 광고료가 1억으로 지금 올해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예, 1억으로. 이게 작년도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6천만 원이고. 자, 24년도에 2,250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아까 설명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거 하나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걸 지금 의정 홍보 현수막 제작이 1,000만 원 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500만 원이 증액됐죠, 이거 부분도요. 네. 네, 이거 500만 원 증액됐고. 지금 전년도 예산 근데 대비 지금 500만 원 말씀하신- 증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을 한 거예요? 2024년도 500 가지고 1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정 홍보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수막으로? 네, 우선 전면부 현수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 16쪽 예산서 9페이지 의회 사무 행정 지원의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의회 사무국에 지금 축하기는 없고 근조기는 3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기 구입은 뭐 3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축하기 3개 하고 근조기 3개에서 6개로 지금 올해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 설치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애사 때만 근조기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청만 하면은 설치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원과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근조기를 설치할 때 지금 우리 산하 이제 뭐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있으면 설치는 해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좀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서 이제 이게 또 설치 부분도 직원들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기초회나 이렇게 보면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 예. 제가 이제 질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누구나 다 요청을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요청하면은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그런 그런 기준은 기준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의원님들은 뭐 어느 아는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설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이 딱 없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설치하는 기준, 범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범위는 좀 정해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그리고 설치 용역에 저희가 524만 원 편성하셨는데 네. 이게 축기와 근조기를 용역업체에 보내서 업체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 네, 근데 분실을 했을 때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계약 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근조기가 네. 3개가 비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조기를 지금 3개 더 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더 추가하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이제 뭐 경사 같은 경우야 당일에 이제 한해서 이제 뭐 축하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애사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근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축적을 해놓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세트 정도는 큰 것과 작은 것 그 정도는 근조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비치하는 건 하고 있는 건 3개고 앞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그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그 용역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3개를 다 그 축기나 근조기 같은 것도 다 보내서 거기서 설치하게끔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굳이 저희가 3개 있으면은 그것까지 보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근조기를 3개를 더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설치를 할 때는 큰 것과 작은 것에서 하나 세트로 해서 이렇게 근조기를 갖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비적인 부분도 있고 한 2개 정도는 계속 이제 돌아간다고. 만약에 한 주에 2군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유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작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축기보다는 근조기를 더 많이 이용을 하실 네. 것 같은 생각에서 추가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페이지 일반 수용비의 그 고문 변호사 수당이 9페이지 예산서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고문 변호사 재이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도, 24년도 고문 변호사 의뢰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되나요? 3건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는 2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선임 및 또 소송 비용에 500만 원 또 계상하셨죠. 예. 혹시 올해 그 의뢰 건수가 또 있었나요? 소송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네. 1년에 고문 변호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던 부분은 어찌됐건 2건, 작년에 2건. 그럼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거나 같으네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예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뭐 의회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1년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료로 나가는 게 월 30씩에서 360만 원, 말씀하신 500만 원은 소송 대비해서 세우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 그 자문 수수료를 주면서 자문을 받는 것이 건수로 말씀하셨을 때 경우에는 사실 이걸 건별로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게 낫는지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임미동 의원님께서 시간선택제 변호사 그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문 변호사한테 나가는 건수 자체도 그 의뢰하는 건수 자체도 1년에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변호사 채용을 하면 직원을 채용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렇게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관한 그런 입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정책지원팀에게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일하는 부분에서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이 와갖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그 조례하는 건수를 따지게 되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있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정책지원팀에서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잘 해주시는데 과연 이분을 채용을 해서 그런 게 그렇게 과연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채용한다고 해서 다 저는 그게 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고문 변호사를 한 분을 더 하셔갖고 채용을 하시든 위촉을 하시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이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집행부나 의회 쪽이나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요청을 하면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하면 이제 일정 기간이 좀 또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개 기초의회에서 이제 변호사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 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면서 우선은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정책 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의 뭐 대민사항이라든가 또 자료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을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전문 분야적인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또 이제 우리가 문서로 해서 자문받는 것과는 약간 이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런 좀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직원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 채용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그분을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조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네.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살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우리 그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